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대표가 비트코인을 1,300만 달러, 약 140억 원 가까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유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1,3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하면서 초강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가 대비해서 9,105%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1,300만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000만 달러만 해도 최소 14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으로서는 거의 100배 이상이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간다는 건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그냥 최종 목적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일러 자사 전략 기업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00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지금 2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100배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전체 공급량 2,100만 개니까 약 1,000만 달러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 거고, 2020년부터 회사의 자본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2,930%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죠. 지금 이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매집한 것보다 오히려 주가 상승으로 더 큰 수입을 보았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스트래티지의 현재 이제 비트코인 유통량의 2% 이상을 보유 중이고, 최근에도 고점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장기적 강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다들 이제 주요 은행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지금 허용하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고,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선언 같은 것들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죠. 자, 비트코인 연구자 비트코인 2025년까지 최대 33만 달러 도달을 가능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연구자인 이 스민스톰 위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최대 200% 상승해서 2025년 말까지 22만에서 33만 달러, 약 3억 250만 원에서 4억 5,375만 원까지 이를 전망이다라고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근거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65일 단순 이동 평균과 그리고 파워 법칙 모델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365일 SMA는 단순 이동 평균선을 말하는 겁니다. SMA라는 건 시장 주기 동안 파워 법칙 추세선의 두세 배 이상에서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5월 27일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기록했을 당시 기준 모델은 22만에서 33만 사이의 주기적 고점을 예상을 했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주기에서 추세선을 초과하는 패턴과 일치하고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이제 가져봤는데요. 파워로 모델을 통해서 지금 이동평균선 36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이제 2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여기서 이 모델에 따르면 1.5에서 2까지 2 이상을 지금 상승을 했었거든요. 고점에서. 그래서 이 고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점은 대부분 2 이상, 2배 이상 상승을 한 상태까지 갔는데, 아직 이제 그 점은 안 왔죠. 지금 1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요 수준까지 이제 가야 된다. 그 이상 가야지 이제 고점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말하는 이제 22만에서 33만 달러예요. 고점이.
그래서 그 순간이 이제 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장기 보유자가 지금 42억 달러 이상 비트코인에 이동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년에서 5년 사이 코어트로 분류된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42억 달러 상당의 BTC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에서 5년 코트에서 21억 6천만 달러를 차지하며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지금 이런 이제 이동은 보통 가격 고점과 맞물려서 이익 실현을 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기적인 지갑에서 이동 같은 것들은. 근데 뭐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7, 8주 연속 계속 상승만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보통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하면 상승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조정이 이렇게 쭉 나오고 다시 상승 나오고 다시 조정 나오고 이 파동형을 계속 기록하면서 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파동이 이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파동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가능성, 추가 조정이나 횡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가격 조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서 쭉 가는 이런 이제 기간 조정, 이 위에서 이제 계속 그냥 횡보만 하는 이런 기간 조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자, 게임스톱이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첫 매입 소식에 개장 전 2% 상승했다라는 내용인데, 미국의 이제 밈 주식이죠. 굉장히 유명한 이제 게임스톱이라는 곳에서 첫 가상자산 투자로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체 암호화폐 보유 전략에 따라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입은 자산 다각화 및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 매입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08,387달러. 그러니까 지금 가격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어요. 예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들의 지금 비트코인 매집이 정말 엄청나게 공격적입니다. 이제 라이언 코헨이 게임스탑의 최고 경영자는 취임 이후에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에 집중하며 이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매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들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이런 이제 기업들의 자금들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주가가 올라갔느냐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비트코인을 지금 5억 1,300만 달러에 달하는 4,710개의 비트코인을 지금 게임스톱에서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근데 오히려 주가는 하루 만에 11%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 트루스 소셜이랑 비슷하거든요. 트루스 소셜도 25억 달러 규모의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고 어제 제가 전해드렸는데, 주가가 23%나 이제 급락을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이제 팔자 반응이 계속 나오느냐. 요거는 대부분 이제 이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금 조달을 대부분 이제 부채로 하는 거예요. 전환사채라고 하죠. 이 전환사채는 결국에 이제 나중에 그 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채권을 말하는데 이걸 발행하면 주식이 희석이 되죠.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떨어져요. 이게 가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하락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뭐 주가가 바로 상승하고 이런 거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면
그때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수 있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뭐 이제 계속 부침을 많이 겪었었어요. 처음에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미일 국채 팔고 비트코인 샀다라는 기사인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등극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시기와 이 비트코인 신고가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미일 국채를 대신하는 위험회피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일본에서 국채가 빠져나간 시점과 비트코인이 올라간 시점이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그런 걸 보니 이 국채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추정인데요. 지금 재미있어요. 이런 추측 같은 것도. 일본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21일 사상 최고치인 3.185%를 기록했고, 미국 20년물 국채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된 낙찰가율로 해서 5.47%,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어요. 이게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국채 매입이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매도가 많아졌다라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매도가 됐다라는 거, 국채가 매도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국채가 이제 떨어진 영향 중에 하나를 이제 이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 AAA,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이제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정부 부채가 36조 2,200억 달러, 약 5경 740조 원이에요. 근데 국내 총생산 대비 124%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확대돼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신용 등급이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일본도 높은 부채 비율에 7월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이 선심성 감세 공약이 쏟아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라고 하고 있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이 신뢰를 재검토하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해지, 위험회피 수단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은 탈중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뭐 좀 복합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테더의 발행량이 늘어나면서도 있어요. 테더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대표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미 국채를 매입하면서 달러 이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테더 발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요 테더를 통해서 다시 비트코인에 매입하는 이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자, 일본의 스트래티지 메타 플랜이 5천만 달러 추가 조달. 5천만 달러를 추가 조달했어요. 비트코인 보유고 확대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투자 회사죠. 이제 메타플래닛은 암호화폐 투자 회사가 됐어요.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새로 발행해 16차 일반 채권을 통해 조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데 사용될 계획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채권을 이제 발행해서 계속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이것들을 여전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조금 보면 지금 일본 니폰 개인 저축계좌 주식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일본에서 지금 주가 상승률이 거의 1위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률이 높아요. 이 상위권 주식에서. 일본 투자자들은 이
니사의 이 개인연금 이 저축계좌죠. 비과세 투자 계획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보유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이 저축계좌를 통해서 이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이제 연금저축 계좌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근데 ISA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비과세하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 근데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메타플래닛이 지금 스트래티지와 똑같이 비트코인을 지금 매입하는 그런 구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서 메타플래닛으로 해결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투자를 더 매력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일본 국민들의 암호화폐 촉진을 위해 메타플래닛과 같은 기업들이 늘어나야 한다라고 메타플래닛 경영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플래닛은 최근에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 완전 자회사 설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확대하기 위한 요소로 회사는 미국 기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 2억 5천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진출까지 노리는 아주 확장 전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메타플래닛의 주가 평가가 시장 비트코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로 인해 메타플래닛은 일본 내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타플래닛과 같은 이제 주식이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이걸 따라잡는 것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조정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간 게 큰 만큼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이건 알트코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자, 비트코인 ETF 보수적 투자자도 포함다. 조시 맨델 30억 투자라는 기사고요. 월가의 이제 베테랑 트레이더 조시 맨델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 210만 달러, 여기 29억 원을 투자해 어깨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라고 해요. 맨델은 이제 정부 채권과 대형 헤지펀드에서 수십 년간 신중하고 보수적인 투자로 명성을 쌓아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트코인 ETF 투자는 전통 금융권 내 투자 인식 변화의 상징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맨델은 이제 X의 이 비트와이즈 이 비트코인 ETF인 BITB 35,000개를 평균 매입가 59.98달러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비트코인 투자에 관한 실수도 여러 했지만 나는 오늘 비트와이저가 됐다라는 재치 있는 소감을 넣었다고 해요. 이런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월가의 베테랑 이제 트레이더이고 오랫동안 이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인데 보통 이제 주식을 투자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금들, 주식에 지금 투자되는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다시 이제 옮겨올 가능성,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헤지펀드에서 수십억 달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헤지펀드도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올 가능성들, 지금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헤지펀드도 이미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이동이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ETF도 자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BITB도 운용 자산만 40억 달러, 약 5조 4,98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자, 스트라이브 CEO 메타 비트코인 도입 촉구. 메타도 이제 비트코인 도입해야 된다라고 스트라이브 CEO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메타도 나중에 그럴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은 없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 사용한다. 그 소식만 지금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현금으로 결제를 활용하는 요 방식, 요걸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자, 밸런스 미 부통령, 암호화폐가 주류 경제에 완전 통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 자, 비트코인 2025 행사. 굉장히 유명하죠.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열린 행사인데, 여기에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갔어요. JD 벤스 부통령이 지금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를 미국 주류 경제에 완전히 통합하고 이후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주 단단히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라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치에서 영국적 지배는 보장될 수 없기에 암호화폐가 미국 주류 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 구조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들이 갇힌 자산을 제한하지 않고 보장할 것이며 약 3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완전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로 완전히 되돌려지고 있고, 지금 이제 규제부터 명확성을 가져가고, 이제 정치 체제가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제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완전히 확산이 돼서 기관이나 이제 기업들 그리고 국가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거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써버리면 이걸 함부로 이제 되돌리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과거로 이걸 되돌려서 비트코인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기업이나 모든 공공기관, 연금 이런 쪽에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갑자기 되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이 결국엔 규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결국에는 완전히 주류로 이제 암호화폐는 들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비트코인 금융기관 비트코인 ETF 대검에서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선두다. 결국엔 뭐 헤지펀드 비트코인 ETF의 존재감 강화라고 하고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헤지펀드들이 IBAT와 FBTC, 이 피델리티 거죠.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스팟 비트코인 ETF 시장을 활발히 진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FBTC의 최대 보유 헤지펀드는 글로벌 퀀트 트레이딩을 주도하는 제인 스트리트 그룹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인 스트리트는 723만 9,363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35만 8,500주는 콜옵션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비트코인 ETF에 대한 강한 매수세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헤지펀드들도. 자, 그리고 트럼프 100만 BTC 매입 법안 전폭 제재 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관 내 전문가팀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25억 달러를 뭐 최대 30억 달러까지도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지금 트럼프의 회사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법안을 마련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전폭 지지해야죠. 자, 그리고 인도 디지털 자산 거래세에서 1%에서 0.1%로 인하했다. 뭐 인도도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14억, 14억, 13억 뭐 이렇게 인구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중국보다도 많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도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디지털 자산 업계가 오랜 요구로 이제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인도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막았거든요. 세금을 많이 추징을 해가지고 이걸 많이 막았었는데 워낙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하고 이제 자금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거래세에서 1%를 0.1%로 이제 대폭 인하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해요. 디지털 거래 시 30% 양도소득세와 1%의 거래세를 지금까지 부과해 왔는데
이 고세율 정책으로 인해서 인도내 디지털 자산 거래 90% 이상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정책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관광객 암호화폐 결제 추진 결제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 관광객들도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자,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 거고, 투자 공부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신념형과 이제 신규 투자자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보통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폭등은 서로 다른 투자자 집단의 복합적 움직임에 기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장기 신념을 지닌 신념형 투자자가 있고요.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첫 진입자들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신념형 투자들은 이제 시장의 주요 전환점에서 보통은 나타나는데, 이들은 시장이 극심한 하락세를 보이거나 이제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오히려 매수를 나서요. 그리고 주로 약세장 하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요.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 조정 구간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신념형 투자자들은 그래서 하락할 때, 가격이 쌀 때 이제 매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이다 해서 이런 저점에 우리 사람들이 매도할 때 계속 사모으는 신념형 투자자들이죠. 근데 신념형 투자자의 존재만으로 강한 상승 랠리를 견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엔 새로운 자금 유입이 필요하고 랠리를 유발하려면 첫 진입 투자자라는 이런 투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신생 투자자들, 실제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첫 진입하는 신규 투자자가 급증했고, 이때마다 가격이 빠르게 치솟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은 이제 신념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에요. 신념 투자자들은 이 고점에서 절대 안 사요. 고점에서는 다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점에 오면 급격하게 매수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고점 오면 다 팔아요. 그리고 저점 오면 또 사요. 그리고 고점 오면 또 팔아요. 엄청 잘하죠? 지금 신념 투자자들 대부분은 저점 내려가면 그때부터 최고의 매집세, 고점 올라가면 거의 매도세. 이걸 정반대로 아주 잘합니다. 저점에서 매수, 저점에서 매수, 고점 매도, 고점 매도. 그렇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과 이제 반대로 하는 초기 투자자들은 그냥 계속 올라가면 사고, 이제 뭐 이런 패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따라 사고, 근데 이제 계속 떨어져도 지금은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요것들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얼마나 많이들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이 보였을 때 급격하게 그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조정세에 급격하게 팔아버립니다. 신규 투자자들은 이제 잘 안 들어와요, 이때에는.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신규 투자가 이제 신고점을 갱신하게 하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투자들이 이제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가는데 필요한데, 신규 투자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기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차트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기업 자금은 이제 쉽게 팔지도 않거든요. 계속 매수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투자자라고 해서 무조건 초보 투자자를 말한다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증가한다. 이 증가폭은 명확하죠. 자, 그러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계속 우리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투자자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투자 시점을 잡을 때에도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정보 빨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